반갑습니다. 캐드 강사 매운타입니다. 오늘은 CAT 1급 최근 문제인 2021년 6월 12일 1교시에 있었던 첫 번째 문제, 모델링 수정에 대해서 같이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KPC 자격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료실이 있고요. 자료실 안에 기출문제, 샘플 문제 게시판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은 CAD 실무 능력 평가라고 검색해 주시면은 최근 문제 1급과 2급 모두 보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고요. 아울러 매운탕 공부방 블로그에도 같이 영상과 같이 이렇게 링크를 올려놓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1교시 문제, 첫 번째 문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PC 자격에서 다운받은 문제고요. 여러분도 역시 KPC 자격에서 다운받게 되면 이렇게 압축 파일을 먼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압축을 풀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될 거고, 그 첫 번째 문제는 일단은 요 CAD 파일 하나 주어집니다. 요 CAD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열어 주셔야 됩니다. 자, 열어 주시게 되면은 모델링이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모델링은 약간 치수가 틀리게 되어 있는 모델링이죠. 이 치수가 틀리게 되어 있는 모델링을 1교시 첫 번째 PDF를 열어 주시게 되면은 이 치수와 비교했을 때 틀린 부분을 찾고 그 틀린 부분을 도면과 같게 만들어 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모델링 수정에 대해서 좀 잘 아셔야만 효율적으로 아마 고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CAD 3D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직 뭐 CAD 3D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희 이제 매운탕 공부방에 오시면은 CAD 3D 동영상 게시판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CAT 1급을 준비하시거나 또는 약간 난이도가 있는 모델링을 연습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 영상을 좀 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2D 도면의 평면도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면도의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요, 먼저 툴바를 몇 개를 꺼내 놓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AT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실제 시험장에서 마찬가지 똑같이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원하는 툴바는 UCS라는 툴바가 나와 있어야겠습니다. 마이너스 툴바, 가장 앞에 마이너스를 쓰고 툴바 엔터, UCS 엔터, 한 번 더 엔터. 자, 그러면은 화면과 같게 툴바가 하나 나오는데 이게 바로 UCS 툴바다. 자, 가장 좌측에 이 부위를 마우스로 꾹 누른 상태에서 원하는 위치로 가서 손을 놓으시면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툴바를 하나 꺼내 놓은 상태에서 그 툴바에 마우스를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뷰라는 툴바를 꺼낼 건데요. 가장 하단에, 아이고, 잘못 꺼냈네. 자, 다시 한번. 자, UCS 툴바의 마우스 오른쪽. 자, 그리고 가장 하단에 보시면은 화살표가 있죠. 눌러서 뭐 치수도 꺼내놓으면 좋고요.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뷰. 다시 한번 마우스 우클릭, 솔리드 편집까지 꺼내놓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이 네 가지 정도를 꺼내놓으면 작업할 때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가장 왼쪽 또는 가장 오른쪽을 꾹 눌러서 원하는 위치에 가서 손을 놓는다. 치수 기입은 단축키를 외우고 있다고 하면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저는요, 뷰라는 툴바, 영문에서도 이제 영문으로 뷰라 써 있겠죠. 뷰라는 툴바를 꺼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솔리드 편집은 솔리드 에디팅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써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앞에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내가 설명 안 드려도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좀 빨리 감기를 해서 보시면 좋겠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 툴바를 좀 꺼내놓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뷰 툴바에서 평면도 버튼을 누릅니다. 눌러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측정을 하기 앞서서 제가 UCS 엔터 V 엔터 해라. 그러면 좌표계가 혹시라도 틀어져 있더라도 항상 XY가 똑바로 세워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UCS 엔터 V 엔터를 한번 하고 안전하게, 처음에 봤을 때 선생님 XY가 똑바로 세워졌는데 굳이 UCS 엔터 V 엔터를 또 해야 되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틀어져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UCS 엔터 V 엔터를 했다고 하면 지금부터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형 지수, 자, 요 버튼을 눌러도 되고 또는 DLI로 바로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겠습니다. 자, DLI 엔터, 시작점 클릭, 끝점 클릭해서 28mm.
자, 엔터. 명령어 반복적으로 쓸 때는 엔터 하는 거 아시죠? 자, 17mm, 엔터, 클릭, 83mm. 자, 이쪽은 다 올바르게 나오고 있고요. 엔터, 클릭, 43mm, 엔터, 61mm, 엔터, 23mm. 자, 주어진 치수는 다 기입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각도 보겠습니다. DAN, 엔터, 여기 경사선과 여기 수평선을 클릭해보고 쭉 빼보겠습니다. 아하, 36도인데 48도가 나왔다. 자, 근데 23mm는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점은 변함이 없어야 되면서 각도가 이렇게 작아져야겠죠. 36도로. 자,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12도가 작아져야겠습니다. 12도가.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누르고 살짝 돌립니다. 자, 살짝 돌리면 입체로 볼 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이 각도가 48도가 나오고 있는데 36도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당겨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변하지 말아야 될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23mm는 변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각도를 줄일 때 우리가 면 테이퍼, 면 경사를 쓸 건데 고정점이 요 점이 돼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각도의 진행 방향은 요 방향이 되겠죠. 이 각도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자, 따라서 솔리드 편집 버튼에서 면 경사, 면 테이퍼를 선택을 합니다. 테이퍼 베이스. 자, 면 테이퍼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는 면은 이 면이 되겠죠. 자, 면에 가서 클릭. 자, 면에 가서 클릭했습니다. 엔터. 고정이 될 지점 클릭. 각도의 진행 방향. 이 선상에서 한 점 더 클릭. 자, 그리고 12도가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2를 쓰면 더 깎여 버립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2를 써보자. 엔터. 그러면 이렇게 안쪽으로 더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뷰 툴바에서 평면도 버튼을 누르시고요. 자, 평면도 버튼 누른 상태에서 각도를 지우시고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DAN 엔터. 경사선과 수평선을 클릭해서 36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확인이 됐으면 이제 평면도에 있는 치수는 다 지워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헷갈리니까 기입을 계속 해놓지 마시고 지워놓겠습니다. 자, 그리고 툴바에서 이번에는 정면도 뷰 툴바를 누르겠습니다. 정면도 뷰 툴바를 눌러주시고요. 도면도 정면도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먼저 확인해 보면은 19와 60, 자, DLI 엔터, 가장 밑에 점을 클릭하고 원의 중심에 클릭. 자, 19 잘 나오고 있고요. 다시 한번 엔터. 이 선에서 위에 점까지가 60mm 나오고 있고요. 자, 엔터. 가장 왼쪽에서 가장 오른쪽까지의 너비는 150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엔터. 클릭 61. 엔터. 클릭 46. 자, 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각도 DAN. 첫 번째, 두 번째, 68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61도가 나와야 되는데 68도가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자, 근데 각도 측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좀 주의해야 될 게, 요 바깥쪽 클릭하면서 혹시라도 선택이 잘 안 되면은 이 안쪽을 클릭하면 돼요. 이 안쪽. 이렇게. 그렇죠? 또는 그래도 클릭이 안 되면은요, 라인으로요, 여기를 클릭하고, 요 선상에다가 한 점을 더 클릭해서 라인을 하나 더 떼세요. 이렇게. 그리고 걔를 클릭하면 되겠죠. 혹시라도 그 각도 측정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자, DAN 다시 한번 측정해 보겠습니다. 자, 요 각도 68도인데 7도가 더 깎여야 되는요. 여기에서 이렇게 변함이 없어야 될 점은 요 점이고요. 이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7도가 더 깎여야겠다. 자, Shift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휠 버튼을 꾹 눌러서 살짝 돌립니다. 자, 근데 직각 방향으로 찍을 수 있는 부위를 찾아봤더니, 자, 보세요. 지금 앞쪽은 이쪽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선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휘어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면 조금 불안할 것 같아서 저는 선이 일자로 쭉 뻗어 있는 이 뒤쪽 부위를 좀 클릭할 겁니다. 좀 이따가 여기 클릭하고 진행 방향은 이쪽으로 한 번 더 클릭을 해볼 거예요. 자, 각도가 기울어져야 되면은 이면이 되겠죠. 자, 면 테이퍼, 면 경사 클릭합니다. 자, 기울어져야 되면 클릭하고 엔터. 시작점 클릭. 진행 방향. 자, 여기가 시작점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울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 선상에다가 한 점 더 클릭. 각도는 7 엔터. 그러면 7도가 더 깎이겠죠. 자, 다시 한번 정면도 뷰 툴을 눌러서 정면도로 맞춰 주시고요. 각도를 확인해 보면 61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재측정도 한번 해볼까요? DAN 여기와 여기를 클릭했을 때 61도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한 번 더 DAN 엔터해서 이 선과 오른쪽 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51도, 58도가 나와야 되는데 7도가 더 기울어져야 돼요. 역시 밑에서 이렇게 7도가 이만큼 더 기울어지겠더라. 자, 고정은 밑에 쪽이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을 고정하고 위로 가면서 진행 방향을 잡아줘야겠죠. 자, Shift 누르고 살짝 틀어주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좀 주의할 사항이 이 뒤쪽으로 이렇게 찍을 거냐 앞쪽으로 이렇게 찍을 거냐, 그쵸? 애매하죠. 이럴 때는 위에서 봤을 때 일직선상을 찍어준 게 제일 좋아요.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에서 확인해 보면은요, 이쪽은 일직선상인데 이쪽은 약간 경사진선상이거든요. 보시면 알겠죠. 평면도 돌려볼까요? 이렇게 이 앞쪽은 일직선상으로 올라오고 있죠. 근데 뒤쪽은 이게 경사지게 올라오기 때문에 잠시 후에 이 면을 기울일 때는 아무래도 이 경사진 부위보다는 일직선상으로 올라오고 있는 이 부위를 시작과 진행 방향으로 클릭하는 게 유리하겠더라. 그래서 더 정확하게 나올 수 있겠다는 거죠. 자, 중간중간 이 선이 좀 많아서 이렇게 착시 현상이 있는 분들은 SHA 엔터, C 엔터로 약간 음영 처리를 해서 착시 현상을 좀 없애고 시각적으로 다시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풀어주면 되겠다. 제가 앞서 강의에서 다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자, 면 테이프 들어가겠습니다. 요 면, 그렇죠? 요 면 선택하고 엔터. 자, 시작점은 아래쪽 클릭, 진행 방향은 위로 요 선상에서 한 번 더 클릭. 7 엔터. 7도가 더 길어지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면도 툴을 눌러 주시고요. 각도가 58도인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R37을 측정하고 싶은데 DRA 엔터로 반지름 개입을 하려고 했더니 클릭이 안 돼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시각적으로 빨리 검사하는 방법은 C 엔터 그리고 중심 클릭하고 37 엔터를 직접 때려보는 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37을 때렸더니 바로 맞아요. 그러면 N은 이제 넘어가도 되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그렸는데 N랑 안 맞아? 그러면 얘가 도대체 몇 밀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플랫샷으로 그냥 도면을 추출해 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플랫샷. 우리 플랫샷 아시죠? 플랫샷, 엔터. 그리고 그냥 바로 작성 누르세요. 뭐 설정할 것도 없어. 그리고 나서 빈 공간에 클릭하고 엔터 3번. Z 엔터, A 엔터 하시면은 저기 숨어 있는 놈이 나옵니다. 좀 축소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기 멀리 숨어 있기 때문에. 축소하면 저기 멀리 숨어 있는 게 나오죠? 이거는 플랫샷으로 뽑은 2D 도면이기 때문에 DRA 엔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X 엔터로 폭발을 해주시고, 이렇게, 이게 아니었구나. 죄송해요. 이게 아니라 저거였네. 요거였죠. 요거. 여기서 DRA로 바로 측정해 보시면은 37인 걸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게 플랫샷으로 뽑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요령껏 여러분들이 확인하면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 개입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자꾸 질문하세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요령껏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정면도는 진행이 됐고, 이제 우측면도 넘어갑니다. 자, 우측면도 넘어가기 위해서 치수를 좀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우측면도는 요거 뷰 툴바에서 우측면도 눌러주시고, 자, 이 상태에서 우측면도 도면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AN. 자, 여기 선과 여기 선 52도. DRI. 여기서 여기 94. DAN. 자, 이게 지금 측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바닥선을 클릭이 되는데 요 경사. 이게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위에 쪽 선택한 게 되네. 여기. 요 정도. 요 정도는 선택이 안 되는데 위에 선택한 것도 되네. 확인해 보니까 68. 근데 만약에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한다? 제가 아까 말했죠. 라인 엔터로 꼭지점 찍고 요 선상에다가 하나 덧대서 그려라. 그리고 그냥 DAN 엔터로 바로 측정 한번 하고 넘어가라. 68도 맞죠 지금? 이렇게 요령껏 해달라. 자, 라인 엔터. 여기도 내가 대각선 한번 그려볼게요. 클릭하고 대각선상 클릭. DAN
여기랑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62도가 맞네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요 폭, 요 두 개의 경사선의 폭이 남았는데, 그 전에 이거부터 할까? 110mm 맞나 혹시? 110mm 맞네. 자, 이 대각선 폭은 어떻게 되잖아요, 여러분.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DLI 선형치수 가로 세로 재는 거. DLI 엔터를 해서 두 개의 경사선을 그냥 아무데나 찍으세요. 처음에는 선형치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 R 엔터를 해라. 그리고 한쪽 경사선에서 두 점을 찍고 쭉 빼면은 몇 밀리인지 확인이 가능하다. 자, 근데 보니까 31mm인데 27이야. 자, 이 직각 방향으로 몇 mm 더? 4mm가 더 늘어나야 돼요. 이거 어떤 기능 써야 되나요? 제가 앞서 강의에서, 요 전 강의 내가 올려놨죠. 그 강의 보신 분은 알 거야. 면 이동, 면 돌출, 면 옵셋의 차이점. 어떤 경우에는 이걸 써야 된다 설명을 다 해놨습니다. 꼭 앞에 강의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 건너뛰고 보시면은 효율적이지 못해요. 차례대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면 옵셋이죠. 경사진면의 직각 방향으로 늘릴 때는 면 옵셋.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결국은 이겁니다. SHA 엔터, C 엔터로 한번 확인할게요. SHA 엔터, C 엔터. Shift 누르고 살짝 돌립니다. 이 면이죠. 이 경사진 면이 요 방향, 직각 방향으로 4mm가 더 튀어나가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경사진 면이 직각 방향으로 더 튀어나갈 때는 어떻게 한다? 면 옵셋을 쓴다. 자, 면 옵셋 쓰겠습니다. 저는 SHA 엔터 숫자 2 엔터로 다시 면 처리를 풀었습니다. 자, 면 옵셋 어디 있나요? 요거죠, 요거. 면 옵셋. 자, 면 옵셋을 클릭하고요. 원하는 면은 요 면이죠. 요 면을 선택하고 엔터. 몇 mm? 4mm 엔터. 끝. ESC 종료. 자, 다시 한번 우측면도 뷰 툴을 눌러서 우측면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mm 된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역시 모든 게 완료가 됐기 때문에 치수는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각뷰를 보기 위해서요, 남서 또는 남동 원하는 걸로 선택을 해서 등각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최저값을 구해야겠죠. MA, SS, PROP, MS 프로퍼티스. 앞에 있는 MA, SS만 쳐도 되겠죠. 그러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3D 선택하고 엔터 하면은 정답은 817767.1521이다. 이렇게 최적, 최적 요거를 적어서 내시면 되겠다. 그래서 정답지를 한번 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정답지를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817760.1521 똑같죠? 817767.1521이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817767.1521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1교시의 첫 번째 모델링 수정에 대해서 한번 같이 풀이를 해 봤습니다. 이게 글쎄요, 제가 이제 최근 문제를 쭉 풀어보니까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쓰는 기능은 비슷해요, 사실. 매 시험마다 쓰는 기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솔리드 편집 기능을 좀 다양하게 써볼 줄도 알아야 되고 연습을 좀 해야 됩니다, 분명히. 제가 최근 영상을 많이 올려놨는데 다 보셔야 돼요. 어떨 땐 이거 써야 되고 어떨 땐 이거 써야 되는지, 그렇죠?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분명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 정확한 솔리드 편집 기능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일단 도면은 모델링은 완성을 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도 모델링, 우리 1교시 첫 번째 문제는 수정이지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는 순수 모델링 그 시험이잖아요. 처음부터 그냥 쭉 모델링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잠시 후에 또 영상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이런 문제죠. 이거를 처음부터 이제 모델링 하는 거. 얘는 이제 주어지지 않죠. 제가 도면을 보고 알맞게 그려서 모델링 처음부터 이제 차근차근 해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 거니까 일단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공부방 블로그 한번 많이들 오셔서 다양한 영상이 있으니까 공부해 주시고요. 우리 CAD 처음 배우시는 분들도 오시면은 CAD 2D부터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뭐 CAD 연습 문제도 있고 CAD 팁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오셔서 공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